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9번째, 대한민국 이야기, 이영훈 지음. 이 책을 박지향 대한민국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구불구불 비뚤어진 역사, 그 과정을 이해하다. 1960에서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나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교육 헌장을 매주 한 차례 외워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우다 보니 그 문구가 내 안에 내면화되었고,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 나는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성취하여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더군다나 등록금도 월등산 국립대학에 들어갔으니 그 결심은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 시절에 경제학 개론을 들은 적도 없었고, 당시 한국 경제를 통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부한 책이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한국 경제에 대한 내 지식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반봉건 식민지이고 빈부격차가 세상에서 가장 심한 형편없는 나라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당시 박정희 정부를 무척이나 미워했다. 유신 이후 점점 심해지는 정치적 탄압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누군가가 박 대통령을 암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가졌었다. 그러다가 1978년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다. 대학원 경제사 세미나를 통해 나는 내가 이전에 믿었던 것들이 온통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공부가 깊어지자 헛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경제 발전은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도 상대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면서 역사는 젊은이들이 기대하듯이 그렇게 쭉 뻗은 신장로가 아니라는 사실. 역사의 과정은 구불구불하고 비뚤어지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기도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우리 역사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 세상 많은 민족과 국민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유난히 더 비극적이고 슬프고 특이하다고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한국사가 특히 더 독특하고 험난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리라. 500년간 이어져 온 봉건 전제 국가였다가 나라를 잃고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족 상쟁의 전쟁까지 치렀지만 그 후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누구보다도 더 험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과정을 겪었기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음은 자명하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따뜻한 시각을 한참 후에야 세상을 비교사적으로 더 많이 보고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고 나서야 얻게 되었다. 나는 2006년 이영훈 교수를 포함하여 몇 명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그렇게 결심한 것은 우리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그러한 역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출판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979년 첫 권이 출간되어 총 6권으로 마무리된 해전사는 민중과 민족을 주축으로 한 역사 해석을 제시하여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 내지는 해악을 끼쳤다. 해전사는 우리 현대사를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으로 해석하는 극단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소위 민족
역사적 모순, 즉 민족 통일은 역사적 소명이며 그것을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필연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둘째로 해전사는 친일파에 대해 추상과 같은 단죄를 하면서 더불어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극도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 책은 사료와 자료를 근거로 한 학문적 성과라기보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선언문에 불과하였다. 비록 그것이 시대적 요구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이 드러낸 명백한 문제점은 지적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학계에 발표된 연구물들을 엄선하여 해전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었다. 책은 판매 첫날 초판본이 매진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고자 이영훈 교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대중서를 집필했는데 그 책이 바로 대한민국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이영훈은 조선 왕조가 패망한 원인, 식민지 수탈론, 친일 협력자, 위안부, 반민특위 등 민족 정서에 저촉될지 모르는 민감한 문제들을 용감하게 그러나 담담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당시 정부 여당과 좌파 인사들로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는 비난을 들었던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조국의 근대화를 갈망한 주저하는 협력자. 아직도 친일파 문제는 우리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민족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친일은 가장 비난받을 행위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의 성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받는 모든 사회에서 지배 세력에 대한 협력과 저항은 실상 이분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민족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친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한 필자는 친일파의 대표로 비난받아온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추적한 후 그를 친일 민족주의자로 규정한다. 나 역시 졸저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에서 주저하는 협력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민지 사회에서 제국 세력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악랄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외세에 의존해서라도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갈망하는 주저하는 협력자들이었다. 이영훈은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일 교육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2001년 발행된 고교 국사 교과서는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 농지의 4할이나 되는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수탈하였고 일본 농민이나 동양 척식회사와 같은 국책회사의 헐값으로 불화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또한 일제가 우리 땅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을 빼앗아 일본으로 실어 날랐으며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수십만의 처녀들을 위안부로 삼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도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토지를 수탈하는 장면이 나오며 그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그러한 주장을 무조건 수용해왔다. 그러나 토지조사 사업을 자세히 연구한 이영훈은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그러한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는 그러한 왜곡된 서술은 대중의 집단기억의 권력화인 동시에 후진사회의 특징이라고 비판한다. 이승만, 그에 대한 오해를 풀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성립에 대한 좌우 학계의 대립 역시 아직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민족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했으며 농지개혁을 지주층에 유리하게 실시하여 실패하게 만들었고 자신에게 대립하는 정치 세력을 탄압하여 민주정치의 삭을 잘랐다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야기는 이 모든 비난의 대부분이 중상모략이라고 결론짓는다. 오히려 마치 전쟁과도 같았던 나라 세우기의 정치판에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기본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투철한 자유주의이자 현실주의자였던 이승만의 가장 큰 공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이야기는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돌리는 것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북한은 이미 1946년부터 사실상 정부에 준하는 통치 행위를 전개한 데 반해 한반도 남쪽의 미군정은 협력자를 선택하는 데 무척이나 주저하였다.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이영훈은 이승만이 보기에 민족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질없는 분열과 혼란을 의미할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6.25 전쟁의 발발 책임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1980년대 브루스 커밍스가 주장한 수정주의 해석은 내전설과 유인설로 구성되는데, 내전설은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된 이념적 갈등이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대규모 전쟁으로 터졌다는 주장이며, 유인설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도록 덫을 놓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주의 해석은 소련이 몰락하면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비밀 해제된 구소련 문서에 의하여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정주의 해석이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의 머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대한민국 이야기는 무겁게 다루고 있다. 잘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야기는 1950년대를 어둡고 우울한 절망의 시대로 묘사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시대는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의 시도, 자본주의 경제의 도입, 국민교육의 확대, 농지개혁이 가져다준 평등화의 실현 등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나 첫 삽으로 뜨기에는 충분한 역사적 성과가 이루어진 시대였던 것이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업적은 그동안 과도하게 폄하되어 왔는데, 요즘 연구들은 농지개혁, 한미수호 방위조약, 그리고 수입 대체 공업화를 이승만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바탕이 없었다면 1960년대 이후 우리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과 근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공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역사학자의 임무이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역사관과 편협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은 태도가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전제정으로부터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주주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이 수세기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된 데 반해 우리는 그 과정을 단지 수십 년 만에 치러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고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어려움에 오늘날의 잣대를 들이대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후손들의 오만함의 극치이다.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이야기는 20세기 우리 역사를 편협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려 한다. 특히 해방 후 한국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혼동에서 시작하여 암중모색 속에 여기까지 온 과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켜준다. 이제 대한민국은 잘못 세워진 나라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은 사라져야 하며 대한민국 이야기는 그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상입니다.